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들른 지역 드로아. 지금은 작은 마을이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10만여 명이 거주하여 전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될 뻔한 매우 큰 도시였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초기지였던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알립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여행이었음을 이번 드로아 여행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성취가 좋다. 오늘은 드로아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성경 속 역사를 찾아가는 일을 늘 은혜가 가득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과거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나아가야 할지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그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나요? 오늘은 드로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드로아는 어떤 곳이죠? 드로아는 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전 선교 여행에서 네. 아마 아주 전환기점이 되는 오. 도시인데요. 우선은 그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네. 사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시아 쪽에서 선교를 하기를 원했는데 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간 곳이 드로아입니다. 아. 그곳에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네. 이 얘기를 듣고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전초 기지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군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드디어 이제 이 드로아는 로마로 건너가는 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점이 되는데 네. 이것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이제 쫙 이렇게 하고 나서 네. 다시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행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 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이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기에서 이제 막 그 설교할 때 유두고라고 한 청년이 2층 다락방에서 이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네. 바울이 또 살리고 이 드로아는 이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곳인데요. 했던 곳이군요.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유럽, 이 이제 헬라를 비롯한 유럽이고, 네. 이게 이제 아시아의 끝, 네. 소아시아의 끝인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요. 우선은 이제 그 북쪽에 트로이라고 하는 것도 혼돈되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트로이의 드로아? 문마가 네. 드로아가 아니고 그곳에서 남쪽 이 달얀이라고 하는 이 곳이 고대 바울의 드로아인데 이 드로아가 중요한 것이요. 이 소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아주 중요한 전초 기지인데 오늘날은 뭐 자그마한 어촌 마을로 작아졌지만 고대에는 굉장히 큰 오죽하면 이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에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 이스탄불을 수도로 정하기 전에 드로아를 전 로마 제국의 수도로 정하려고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요. 중요했던 도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때는 거의 인구 10만에 해당하는 네. 굉장히 큰 로마식 자유 자치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전 로마 제국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었던 정도면 그 힘과 그곳에 있는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풍부했을 거라는 그만큼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네. 중요한 항구로서 이미 개발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네. 현지인들은 이 트로이로 대부분 가는데 네. 그 남쪽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 즉 보면 이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의 네. 그 이름을 따서 개발된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이 로마가 이 아우구스토 황제가 자기 이름을 하나 더 넣어서 알렉산드리아 아우구스투스
트로아스. 이 이름 길어요. 네. 그러나 우리 단순히 드로아 하지만 이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를 찾아야 바울 시대 때에 드로아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위에 또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트로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자칫 잘못 알면은 트로이를 가서 여기가 드로아야라고 예, 생각하기 트로이 쉽잖아요. 목마 찍고 사도 바울이 이제 건너갔던 곳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주의해서 달얀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를 네.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래서 박사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지가 좋다에는 오늘 드로아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네.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까지 함께 좀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요.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함께 좀 떠나볼까요? 네. 드로아로 화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아시아의 최서쪽 네. 이제 지역을 가면 이러한 풍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알렉산드리아 트로아라고 하는 고대 유적지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유적지에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한국어 도시가 나오는데 아마 이 드로아에서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이 요 유적지인데요. 이곳이 이제 아치형의. 거대한 목욕탕을 겸한 전체 그 컴파운드처럼 네. 목욕탕 또 사교장 또 체육장을 겸비한 곳인데 보시죠. 아주 드론 때문에 우리 성지가 좋다가 살고 있는데 그러네. 그 거대했던 네. 드로아의 현대 모습은 이렇게 전체가 올리브 산지로 이렇게 덮여 있고 네. 일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뭐 고대 시대 때 뭐 목욕탕도 있었고 뭐 이랬다고 하면은 요즘에 좀 멀티플렉스 같은 그런 개념일까요? 그렇죠. 예. 여기에 가면 꼭 그렇게 목욕만 하는 곳이 아니고 이 사교도, 친교도 할 수 네.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이 체육 시설도 돼 있는 아마 종합 유흥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군요.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그 메인 그 빌딩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규모가 굉장합니다. 이 학자들은 아마 전 그 소아시아나 이쪽에서 발견된 목욕탕 중에 사도 가장 바울이 큰. 전도 여행 중 2차와 3차 때 둘렀던 드로아, 네. 이 거대했던 드로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건물이 바로 저 네. 뒤에 있는 거대한 목욕탕입니다. 네. 이 목욕탕이 길이가 123m,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폭이 120. 84m나 되는 거대한 목욕탕은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목욕탕으로 남아 있는데 바로 그것은 드로아가 얼마나 그렇죠. 예. 거대했던 도시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 전초 기지로 전략적으로 이 도시를 네. 이제 만든 거죠. 그랬던 그렇기 거죠.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아시아 쪽에 머물고자 했을 때에 이제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네. 오히려 더 이 바다 건너 어. 유럽 대륙으로 이제 가게끔 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네.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광대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네. 이제 드러나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유적지를 보면서도 이 목욕탕 유적지를 보고 또 다른 유적지는 차를 타고 이동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네. 그리고 그게 드러난 것이 아주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시대 때의 드로아를 가늠하기에는 아주 작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시대 때의 드로아의 성벽 길이가 10km에 해당하는 거대했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고요. 우리가 이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의 메인 그런 이제 사거리와 같은 곳이고 또 이곳에도 이제 오데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대로가 드러나 있고 정말 이 로마 시대 때에 오죽하면 이것을 전체 이 로만 엠파이어 네. 거대 제국의 수도로도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만큼 로마에게 있어서 식민지 확장이라든지 이 이제 동서를 이렇게 포함하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굉장히 규모한데 이것을 전체가 다시 이 2000년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바울도 이 드로아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이제 교두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곳에도 역시 유대인 공동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것을 통해 가면서 네. 또 후에 돌아와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 드로아가 언급이 되면서 이미 사도 바울 시대 때의 초대 교회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또 이래 동안 머물렀다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초대 교회의 십자가 이런 거 보면 반가워요. 또 반갑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방금 전에 오대원 이제 이렇게 모습이 또 발굴된 이런 조각상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 들어와는 인구 10만에 해당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바로 로마가 이 드로아를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네. 전초 기지로 개발을 하면서 그렇죠. 참 지금 일부 드러난 것들만 봐도 규모가 굉장히 대단하고 네. 이렇게 작은 그 문양 속에서도 얼마나 도시의 이 정성들인 그럼요. 이 수준 높은 그러한 그 건물들이 있었나를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드로아는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로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중요한 유럽과 아시아의 이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창구 역할을 했었고요. 거대했던 이것이 드로아 참 중요합니다. 네. 항구 도시의 일부 드러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불과 한 20, 30m를 제외한 그 수많은 길은 아직도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네, 이게 드러났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2000년 전에 일명 포장도로입니다. 물빠짐이 잘 돼 있고 네. 이 돌 하나하나 이 벽돌을 쌓듯이 거대한 돌을 깎아서 이 바닥을 꾸미고 바로 저곳에 이 네. 바울이 걸었던 길 중에 길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그 끝 동쪽에 있는 성벽과 성문을 찾아가 봤는데 이것도 차를 타고 몇 킬로를 이동을 해야 더 이동을 이 해야. 도시의 이 바깥 동쪽 성문을 제가 다가갈 수 있었고요. 성이 얼마나 보시죠. 거대했냐면 이 항구에서 한참을 차로 올라와 이 동쪽 끝에 성을 감쌌던 성벽과 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동쪽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문이 큰 원형의 광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네. 얼마나 이 드로아를 들어가고 나가는 이 사람이나 물동량이 많았는지를 볼 수가 그걸 있고요. 가늠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적지를 몇 개 돌아보고 나서 최서쪽으로 저 앞에 에게해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바로 이 드로아에 들어가고 나가는 또 항구 도시. 왜 항구가 중요하냐면 바울이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하고 그렇죠. 떠났잖아요. 네. 반드시 우리는 이 항구를 봐야 바울의 흔적을 네. 발자취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아쉽게도 그 거대했던 도시에 비해서 항구 도시로 찾아가는 길은 어촌의 자그마한 아, 마을에 돼 있고요. 네. 제가 물어서 Ancient Port of Troas, 그러니까 네. 고대 항구토를 찾아가는데 정말 보시죠,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예,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던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간 옛 드로아 항구입니다. 네. 감동이지 옛 않습니까? 드로아 항구가에 나뒹구는 이 거대한 기둥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말 한참 항구를 건설했을 때 드로아 항구에 건설했던 이러한 육중한 돌 기둥들이 육중한 돌들이 아마 여기저기 수도 없이 뒹군 거를 보면서 있었을 이것이 이 과거의 이 드로아 항구의 규모를 말해주는데, 제가 한번 드론으로 이 밑을 한번 이렇게 비춰봤는데 네. 아직도 이 심해의 먼 곳까지 이 항구의 이렇게 방파제라든지 또 항구의 시설들이 있었던 돌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죠. 보시죠. 알 수가 있고. 아직도 거대했던 이 돌들이 바닷속에 있지만, 네. 야, 이것이 바로 고대의 드로아 항구.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바로 제 배를 앞에 있는 타고 이 돌은 들어갔고 나갔던, 그렇죠. 드로아를 들어가고 나가는 배들이 닷줄을 묶었던 홀입니다. 그 홀을 만들어서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아, 그러네요. 들어가고 바로 이곳에 나가는 밧줄이 배를 있고, 밧줄로 이렇게 이곳에 묶어 놓았던 예, 역사적인 드로아 항구의 돌입니다. 한국가의 오리지널 거대한 바위를 이렇게 이제 뚫어서 네. 들어온 배들을 묶어 놓았던
정말 우리가 항구로 알고 갔지만은 항구의 직접적인 시설들을 보면서 바울 시대 때 들어와 항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요.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 시대 때 항구 약간 북쪽에 지금 이제 현대 들어와를 보고 계시고요. 달란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어촌 마을입니다. 달란이라고 예. 하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 정말 영락없는 고대의 10만의 인구를 자랑했던 거대했던 도시였지만 지금은 이미 왜냐하면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저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부들이 살고 간간히 순례객들이 오면서 식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민박집도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좀 고즈넉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녁을 먹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이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잘만한 시설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한 밤을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있고 싶다 네. 하면서 뜻하지 않은 이 아주 드로아에서 일몰을 맞이하고 예. 사도 바울의 루트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역사적 현장을 우리 C채널 정지가 좋다를 통해서 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한국인으로 네. 이 드로아에서 이 숙박을 한 하룻밤을 네. 묵은 아마 최초의 우리 C채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떤 생선을 좀 드신 건가요? 예, 그냥 현지에서 잡은 어부들 잡은 것 이렇게 네. 먹으면서 그냥 드로아를 느끼고 싶었어요. 뭐 드로아 화려하거나 어떻든지 간에 얘 드로아에서 가장 큰 고기를 잡았다는 사진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관광객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자그마한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어촌 풍경이고요. 또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저도 이 밤을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거의 영어를 못하는 거 봐서는 그냥 현지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이 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 밥을 보내는 모습. 예, 뭐 카드놀이도 그냥 동네 하시네요. 어르신들 친구들 네. 모여서 이렇게 카드 놀이도 하시고 차 마시고 또 이 수준으로 봐서 뭐 이 관광지처럼 화려함은 없어요. 그냥 들어와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는데 또 마침 밤에 이제 고기잡이 나가는 현지인들도 만나보고 이 그쵸. 모두가 다 이 사도 바울의 드로아의 옛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추상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곳이고요. 네. 그냥 소박합니다. 고깃배도 그냥 자그마한. 그러면서 이 전문 어부들이라기보다는 그저 아버지를 돕는 자녀들. 네. 아주 뭐 굉장히 소박하고 뭐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그들의 네. 웃음 속에서 그냥 수천 년의 역사를 아는지 어, 전에 이 사도 바울 시대 때의 그 역사 아는지 이렇게 소박한 모습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산책을 하다가 이제 네. 아침에 이제 밝은 모습 제가 이제 다음 오후에 날인 여기를 거죠? 도착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소박한 어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하면서 또 하나가 이 고깃배가 들어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이 고깃배에 들어오는 걸 보고 찾아가 봤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지난밤에 이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던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먼저 이제 알아보더라고요. 밤에 작업을 하고 이제 아침에 예, 들어오신 거네요. 저한테 여기 작구나 하는 그런 이제 표정을 보고 잡아온 고기들. 네, 어떤 수확이 좀 많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친절해요. 사실 이제 이 터키 땅 하게 되면 거기가 무슬림이라 네. 우리 기독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인에 대한 그 어디를 가든 터키를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에 대한 그 형제 국가라고 하는 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이 다듬는 곳에서도 방해가 되는데도 그냥 있고 어디를 가든지 고깃배가 들어오면은 이 친구들이 먼저 먹네요. 어쨌든 이 드로아에서 한 밤을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네.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주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시점이 되었던 곳이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바울이 이곳에서 또 1회를 머물면서 왜냐하면 급히 이 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도 만날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밀레도로 오라 해서 만날 정도로 바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1회를 머물고 이 유두고라고 한 청년이 밤 늦게까지 이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늦은 밤까지 바울이
마지막 헌신을 다해서 설교하고 네. 이 교회를 이렇게 가꾸었던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잠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라는 그렇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 머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계획을 또 바꿔주시고 새로운 또 목소리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사도 바울의 여정이 바뀐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드로아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일은 내가 계획할지라도 나의 사역과 길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고 그렇죠. 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순종하고 예상치 못했던 이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그렇죠. 건너가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요. 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찾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오늘 불러봤는데 정말 이게 성지가 좋다 아니면 볼 수 없는 곳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트로이랑 또 맞아요. 헷갈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